네, 이번에 분석해 볼 기업은 트레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고요. 티커명은 T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본사고 나스닥 상장사예요. 제 블로그에는 25년 7월 7일에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치 주가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시총 규모로 비교해 보자면 하나로 약 133조 원 정도고요. 이 정도면 이제 국내에 코스피 3위 LG에너지 솔루션이 92조 원 정도인데 이것보다 한 40조 정도 많은 수준인 거죠. 이제 트레인 테크놀로지의 기업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기업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1885년에 제임스 트레인이라는 사람이 난방 사업을 시작을 해서 1913년도에 트레인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31년도에 이제 현재 회사의 주력 제품인 자체 공랭식 냉각 장치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 자체 공랭식 냉각 장치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에어컨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에어컨은 이제 냉매로 공기를 직접 차갑게 해서 냉방을 하는 구조인데 이 자체 공랭식 냉각 장치는 이 냉매를 통해서 물을 차갑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냉방을 하는 그런 장치를 의미하는 거고, 이 자체 공랭식 냉각 장치는 이제 작은 가정집보다는 대규모 빌딩, 건물 이런 곳에 이제 냉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인가솔랜드라는 기업에 인수가 됐다가 2020년도에 분사가 돼서 다시 현재의 트레인 테크놀로지라는 사명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네요. 주요 브랜드 및 제품을 살펴보면 일단 브랜드는 크게 트레인이랑 더모킹이라는 브랜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인 브랜드는 이제 건물이나 주택용 냉난방 장비를 이제 제조를 하고, 더모킹은 이제 운송, 냉동, 냉장 솔루션 이런 제품을 이제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뭐 올인원 에어컨이라든지 건물 외부에 이런 냉난방 장비, 그 다음에 내부 공조 컨트롤로, 얘네가 이제 냉난방 장비뿐만 아니라 공기 질 관리 이런 제품들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있고 일반적인 에어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 트럭에 부착되는 이런 장비들도 주로 제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업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매출로 한번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일단 아메리카가 한 80%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문별로는 제품과 서비스가 각각 한 67대 33 정도로 나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스템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이제 이런 제품 판매에 따른 유지 보수라든지 원격 모니터링으로 정기 점검을 해서 발생하는 매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변동 내역입니다. 이게 이 매출 내역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2020년도에 인가솔랜드에서 분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이제 사업부 분사 전의 매출 전액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이때 2018년부터 이미 분사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 매출액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2017년 이전까지는 전 모든 사업부를 다 통합한 매출을 의미하고, 2018년부터는 이제 분사된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 사업부만을 지금 매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년간 매출 변동 내역은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5년 정도만 보면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3.9%, 당기순이익률은 10%인데 이제 의미가 더 있는 점은 최근 5년, 1년으로 올수록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는데, 이 편차도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발생한 편차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는 이제 그 주식 수 변동 내역도 같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있어요. 대신 이 희석 주당 순이익을 제가 항상 여기 넣어 놓거든요. 이 희석 주당 순이익은 말 그대로 이제 주당 당기 순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의 주식 수가 증가하더라도 그 순이익의 증가 속도가 더 크다면 희석 주당 순이익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하더라도 만약에 주식 수가 그것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한다면 주당 순이익은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간에 주당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그 당기 순이익의 수준이 주식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희석 주당 순이익도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상태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부채 비율이 이제 100에서 200% 사이라고 보고 이상적인 유동 비율을 200%를 초과한다고 봤을 때 지금 트레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평균 부채 비율은 174%예요. 이제 일반적인 부채 비율에 해당하고요. 대신 유동 비율이 136%로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유동 비율을 살펴보면 이제 과거에도 한 200% 넘게 이렇게 안정적인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평균치인 136%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유동 자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음에도 큰 무리 없이 기업을 운영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자산 부채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권 및 무형자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도 자산 구조가 이랬어요.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아까 2008년도에 인가솔랜드에 인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가솔랜드 입장에서는 트레인을 인수합병하면서 당시에 이제 영업권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업권 및 무형자산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산만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2008년에 발생한 영업권을 아직까지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이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인수합병이 굉장히 적절했다는 거고 그만큼 영업권의 가치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약간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10년 전, 거의 20년 전에 발생한 영업권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손상차손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좋은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입금 비중이 회사채 발행 부분이거든요. 한 46%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매입 채무나 미지급 보상, 기타 비유동 부채들이 이렇게 있어서 부채의 모습도 좀 일반적인 모습이긴 한데 약간 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채를 한번 뜯어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네가 회사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지출한 이자 비용을 당기순이익과 비교를 해보면 당기순이익의 약 15% 정도예요. 당기순이익의 15%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부담이면 그렇게 이자 비용이 큰 수준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위는 100만 달러지만 간단하게 원 단위로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24년 총 부채가 12,000원 정도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이제 6,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으로 총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채는 앞으로 벌어들일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상환한다고 했을 때 이 총 부채는 4년이면 모두 다 상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평균 수준의 당기순이익으로 4년만 더 벌면 총 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이익과 보유한 현금화 가능 자산 대비 총 부채의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으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 분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자본적 지출 비율이 50% 이하의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트레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 비율은 35%로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제조업이라는 기업이 특성상 자본적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35%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일단 당기순이익의 35%가량만을 기계장비나 생산설비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업 인수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 바꿔서 말하면 당기순이익 대비 이 정도 적은 금액만을 지출을 하면서도 현재의 이익과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로는 그렇게 대형 인수합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얘네들은 또 특이하게 제조업인데도 신규 공장을 취득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규 공장 취득 대신에 기존 설비를 확장하거나 현대화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자본적 지출 비율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주주환원 분석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트레인 테크놀로지의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8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당기순이익의 평균 84% 정도를 배당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
동시에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배당 수익률은 0.9%로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레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퍼 33배 주고 있어요. 이 의미는 현재의 당기순이익 수준으로 33년을 벌면 시가총액 전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높게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주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까지 이제 분석했던 기업들의 이제 30배가 넘는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일단은 매출의 성장성. 지금 한 5년 연속 꾸준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매출의 성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낮은 자본적 지출 비율, 이렇게 35%라는 낮은 자본적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주주환원 분석에서 주주환원율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주주환원율, 거의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한 30배 이상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트레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